수요일 순서는 저희가 박봉규 준비하고 있는데요. 박봉규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분 한 사람과 함께 먼저 개문 발차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응원하시고 힘을 모아주시는 분이죠. 보수의 종말 저자입니다. 보수의 종말 저자 신인규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신인규입니다. 좀 빨리 모셨습니다. 예. 신인규 변호사가 저희가 9시 시작할 때는 좀 늦게 오잖아요. 그래서 10시 할 때는 조금 일찍 와서 그렇습니다. 그 시간을 이제 벌충해주는. 벌충해야죠. 예. 그래서 오늘 예. 최지봉 교수님이 예. 안 보이셔가지고 박봉규인데 지금 박규로 박규로 바뀌는 건가? 오지 말라고 할까요? 최지봉 교수님 오지 말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오셔야 됩니다. 오라고 할까요? 최지봉 교수님 알겠습니다. 2025년도는 최지봉 교수님의 해기 때문에 응원봉 올해만 최진봉의 올해 예, 의사봉. 그럼 내년부터는 끝나는 겁니까, 최진봉? 근데 이제 올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죠. 왜냐하면 2026년도는 예. 저의 해로 제가 좀 예언을 좀 해보겠습니다. 바꿔가면서 해야죠. 지방선거 출마하세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예. 정말 진짜 오늘 요 박봉규 시간을 네. 제가 목 놓아 기다려왔습니다. 목 놓아 기다려 왔군요. 예, 수요일만 기다렸습니다. 되면은 괜히 설레고 떨려요. 진짜. 저 화요일 밤부터 자기 전에 예, 떨립니다. 떨려. 박봉규 하고 싶어서 떨려. 근데 예. 변호사님은 어제 윤석열의 1시간 8분 최후 진술 쭉 이제 보셨을 것 같은데 총평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뭐 총평이라고 하자면은 역시 윤석열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예, 거의 뭐 돌 같은 사람입니다. 변질되지 않아요. 예, 그 자리에 늘 있고 아주 바위 같은 사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뭐 어제도 헤어스타일이 뭐 여전히 저 갖고 나온 모습이 저는 커트를 했어요. 커트를 했어요. 예. 지금 다듬었습니다. 근데 저는 저 헤어하고 나온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보기가 계속 좀 불편은 했고 또 어제 그 내용은 한 1시간 7분 정도 어제 그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내용은 역시 북한 그리고 빨갱이 북한 지령받고 막 야당이 탄핵 선동했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과거에 그 공산 전체주의라는 말이 떠오르듯이 역시 사람은 못 고쳐 쓰는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어제로서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이제 다 일을 마친 거 아니겠습니까? 변론 종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저는 빨리 결정문 쓰셔가지고 빠른 파면만이 답이다. 다른 건 없습니다. 빠른 파면만이 답이다라고 저는 어제 결론을 또 내렸습니다. 빠른 탄핵만이 답이다. 어제 보면서 간첩 얘기만 25번을 하더라고요. 간첩. 북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북한 얘기도 많이 하고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를 했고 야당이 줄탄핵해서 뭐 예산을 이렇게 깎고 해가지고 나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개혁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얘기를 쭉 이어갔는데 어제 윤석열이 이제 발언도 발언이지만 김계리 변호사의 저는 개몽됐습니다. 고백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거의 미친 발언 아닌가 싶었습니다. 세게 말씀. 아니 왜냐하면 제가 왜 이게 강하게 비판을 강하게 말씀하세요. 변호사 아닙니까? 아니 변호사잖아요. 근데 변호사가 거기 변론하러 갔지 무슨 정치 투쟁 선동하러 갔습니까? 아니 내가 개몽당했다? 와, 이 정도 수준의 개몽당할 정도면요. 그 변호사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해서 다 변호사의 일을 정당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변호사협회도 징계권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 이걸 못했을 때 징계하거든요. 저는 거의 이거는 뭐 징계 수준의 변론 아닌가라는 제 귀를 의심할 수준이었고 저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들이나 그동안에 헌법재판소에서 와서 했던 그 헛소리들 이걸 통해서 개몽을 당할 정도라고 한다면요 도대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분이 살아왔는가 전 그 부분이 너무 참담해가지고 정말 같은 변호사라고 불려지는 것 자체가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웠다. 정말 근데 어떻게 제가요 뭐 변호사들 다 아니래요라고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김계리, 윤갑근, 석동현, 김홍일 또 어제 정상명 어제 와가지고 윤비어천가 부르는데 이거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빠졌네요. 조대현 한 번 빠졌네요. 다 이제 줄줄이 열과 뭐 차기환 변호사도 있었고요. 차기환도 있고요. 하이브리드전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중국의 하이브리드전.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하이브리드전 이번에 처음 들어서 하이브리드 차는
차는 있습니다. 하이브리드가 그 연비가 좋고 상당히 좀 미래형 차라서 요즘에 많이들 모시는데 하이브리드 전 얘기를 해서. 근데 정말 심각합니다. 아니 저 도태우 변호사 빠뜨렸네요. 도태우 변호사도 있고. 예. 아이고 예.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해드려야죠. 만약에 변호사로서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방어권 행사하셔야죠. 그러면 계엄에 대해서 정당했다가 지금 본인들 주장 아닙니까? 네네. 그럼 그 요건에 맞는 주장을 해야죠. 그렇죠. 그럼 어떤 겁니까?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 있었다. 그게 뭔지. 그걸 밝혀야죠. 콕 집어서.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끌어올 수 있고 뭐 절차에 대해서도 아니 우리는 국무회의라고 한다. 국무회의가 요건이 이러이러한데 우린 이런 요건 갖췄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변론을 변론답게 좀 해야 되는데 일국의 대통령의 피청구인 그 대통령의 변호인단 아닙니까? 네. 근데 어떻게 변론의 내용이 나는 계몽당했다. 나는 인재 깨우침을 당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수준이 낮아도 너무 낮아가지고 참 평론의 이 책상 위에 올리기 민망한 수준이다. 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1자 변론까지 쭉 오면서 윤석열 쪽에 이제 발언을 처음부터 들어왔는데 뭐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하려다가 헌재 재판관한테 뭐 제지도 당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핵심을 벗어나는 이게 비상사태가 맞는지 국무회의가 적법한지 그리고 이제 국회 군보낸 거 잘못한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해요. 무장공비가 침투했었다. 예를 들어 뭐 대통령은 정보가 많다고 하니까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군을 보냈다라는 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되는데 설명을 못하죠. 그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항복하면 돼요. 우리가 잘못했다. 잘못했다.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 정상적이거든요. 석고대제 하면서. 석고대제. 그러면 뭐 10시간인데 못 들어주겠습니까? 석고대제 하겠다는데 제가 뭐 고모스를 들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끝까지 잘했다라고 우기면서 저렇게 부정선거 계몽당했다. 뭐 대통령은 잘했다. 야당 탓한다. 이렇게 가면 이거 변론이 아닌 겁니다. 정치투쟁이니까 밖에 나가서 하자. 밖에 나가서 왜 신성한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의 변호사라는 자들이 저러고 있어야 됩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부끄럽던데요,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던데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양심을 가져야죠, 양심을. 그러니까 이 변호가 아니고 변론이 아니고 그냥 변입니다. 이런 변이 있나? 변을 당한 느낌이. 다른 생각하신 거 아니죠? 이런 변이 있나? 전 변을 당한 느낌입니다. 최지봉 교수님 화장실 가셨어요. 이거 화장실에. 근데 정말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변론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좀 평소 때와 좀 다르게 머리와 아니면 뭐 메이크업 이거 좀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걸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어제 댓글 보니까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달라진 모습. 근데 뭐 계몽령 발언으로 뭐 달라졌든지 발든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 발언 자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모든 걸 덮어버리는 거죠. 이거 뭡니까? 어제 이제 띄었던 최종 변론기들이 띄었던 윤석열 쪽에 참 열심히도 만들었네. 색깔도 넣고. 북한의 지령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다 이거 하면서 후쿠시마 이 얘기 오염수 방류. 아니 그러면 저 얘기도 후쿠시마 얘기 한 말씀만 보태면 2021년도에 국민의힘 의원들 뭐 이만희, 뭐 이미자 저 다 기억합니다. 그 사람들 뭐야? 그 사람들 뭡니까? 그때도 그럼 지령 받았나요? 뭐 하는 겁니까 저게 정말? 그렇네. 바로 이제 반박이 되는 상황인데 부끄럽습니다. 또 정말로. 이렇게 근데 폰트도 좀 이게 폰트 자체가 약간 좀 북한식 같은데. 약간 이게 느낌이 흘겨보면 아니 그리고 대왕고래 뭐 잘했다는 거예요. 이거 아브레오 40억 준 거 잘했습니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R&D 연구회사 누가 깎았는데요? 그러니까요. R&D를 누가 깎았습니까? 이분이 깎았잖아요. 지금 나오는 분 선서하는 분 왜 선서는 하고 말을 안 지켜요? 성실히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해놓고 왜 헌법을 파괴합니까? 뭐 잘했다고 지금 나와서 PPT를 만들어요? 뭘 잘했다고? 이게 폰트가 좀 무섭네요. 제가 보니까. 아니 북한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이게 북한 폰트를 따랐습니까? 저 조선 노동당 그 노동신문이라 그러나요? 거기 거 폰트랑 되게 비슷하네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윤석열 쪽의 변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해도 너무한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저 엔간하면은 저 화 안 내기로 했거든요. 왜냐면 요즘 화낼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저까지 화를 내면 우리 시청자분들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최대한 교양 있게 하려고 하는데 나는 계몽당했다? 와 진짜 이런 발언은 나는 계몽
진짜 다 같은 말이라고 말이 아니죠. 이런 변이 다 있습니까? 변을 당한 것 같아요. 예, 사변, 전시, 예, 진짜 사변. 비상 상황이에요. 저 변론이 비상이에요. 제가 보니까. 도태우 변호사 어떻게 그런 말 합니까? 저 차기한 변호사, 예, 제정신이에요 지금? 저 앞에 계신 분은 이름을 모르겠네요. 캐나다에서 중국이 개입해서 11명인가가 선거에서 당선됐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던데 좀 말 같은 소리를 해야 우리가 공론의 장에서 소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적당히 말입니다.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런 순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속보를 지금 입장을 냈는데 대통령 개헌 의지가 실현됐다. 새 시대의 희망이다. 이렇게 또 윤비어 참관을 부르고 있습니다. 와, 우리 대통령께서 개헌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희망입니다. 새 시대입니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얘기를 했어요. 개헌 그리고 뭐 책임 총리제 얘기를 하면서 권한을 넘기겠다. 나는 이제 외치만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내가 돌아가면은 어떻게 내가 또 개헌을 또 합니까? 말이 됩니까? 개헌 이거 비상사태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나는 다시 제2의 계엄 이런 거 없습니다라고 다짐을 했던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 윤석열이라는 자의 발언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지난 2024년 11월 7일에 대국민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했죠? 나는 인수위 과정에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고3 수험생처럼 바빴다. 그래서 공천 공관위원장 이름도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근데 어제 나온 녹취록에서는요. 통화 육성이죠. 그렇죠. 윤상현이 상현이 공관위원장 친한가 봐요. 이 말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비교해 보면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인정하시죠? 이거는. 그럼요. 이거는 김계리 변호사 누가 와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 이제 돌아가면 외치만 하고 나 이제 개헌할게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리고 개헌할지 말도 비슷해요. 개헌할지 개엄할지 또 어떻게 합니까? 아니 개헌한다 이래놓고 아니야 잘못 들은 거야. 난 그때도 이렇게 얘기해서 개엄한다고 개엄. 다시 한번 잘 들어봐. 다시 돌려보자 이러면서 다시 한번 잘 들어봐. 개엄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진짜 국민들은 황당함을 넘어서서 개헌이 아니라 개엄이었습니다. 이걸 또 게임이라고도 하거든요. 게임, 개엄, 개헌. 이거 뭐냐 이거예요, 뭐냐.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윤석열 어록을 믿지 못한다. 말을 신뢰하지 못한다.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 없다. 그거 거짓말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못 믿습니다, 말을. 믿을 수가 없고. 자, 이제 어제 나왔던 녹취 주진우 기자가 공개한 것 또 시사인에서도 함께 공개한 그 녹취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아까 언급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 이제 공개가 됐던 김영선이 좀 해주라. 그 회주라. 영선이 회주라. 광어회 사주라. 요거죠. 그 녹취 전체의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된 건데 거기 보면 알았어요. 내가 하여튼 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이것도 걱정될까봐 또 상현이도 하니까 또 김상현이다, 박상현이다 이럴 수 있는데 뒤에 또 윤상현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 거짓말 막았어요. 아유 다행입니다. 만약에 상현이 이랬으면은 그거 정상현이를 말하는 거였다. 이럴 가능성 높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제가 윤석열 시대를 지나오면서 못 믿어. 그 알고리즘을 싹 다 체득했습니다. 다 알겠어 이제는. 못 믿습니다 이제. 자, 말씀드린 순간 최진봉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의 시대 최진봉. 응원봉. 박봉규. 왜 50분에 한다 그랬다가 빨리 하시는 거예요? 원래 50분을 저한테 약속을 9시 50분에 오라고. 미리 원래 방송 전에 30분 전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항상 대기 중이거든요. 항상. 대기 중인데 빨리 나가죠. 아니 오늘도 빨리 나가. 오늘 나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뭘?